책 노화의 정복에 따르면 냉수욕이 우리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인지 한번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냉수욕은 몸에 대규모로 자극을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극을 받으면 감정, 집중력, 기억력을 조절하는 주요한 뇌 영역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을 분비시키는데요.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계의 신경 전달 작용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노르아드레날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성을 강화해주는 자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글로 좀 찾아봤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 수명 증가 그리고 냉수욕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 발표된 것이 없고요. 파리에 대한 연구가 대신에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낮은 온도가 수명을 증가시켰다라는 연구입니다. 이 논문에서 드로소필라 멜라노게스터, 이 이름 참 어려운 게 바로 황색초파리인데요. 썩은 과일의 주위에서 때때로 볼 수 있는 소형의 파리라고 합니다. 파리를 18도, 21도, 27도 그리고 30도에서 노출을 시켰는데 높은 온도에 의해서 신경조직 손상이 유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냉수욕의 장점을 언급한 연구도 있는데 주의할 점은 심장호흡기 문제입니다. 냉수에 들어갈 때 초기 냉수 충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냉수욕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먹기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을 젊다고 느끼는지 늙었다고 느끼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노화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제목 보면서도 좀 사이비스럽다라는 생각을 없지 않아 했는데 솔직히 생각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수명 증가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후성유전학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후성유전학은 말 그대로 환경과 의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예를 들면 같은 쌍둥이라도 환경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취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는 2살 무렵에 헤어진 일란성 쌍둥이를 조사한 건데 한 명은 미국에서 자라났고 한 명은 한국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들 쌍둥이의 지능과 성격,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지능지수의 차이가 났고 또 자라난 문화에 따른 가치관 차이도 뚜렷했다라고 최근 국제학술지 성격과 개인차에 실렸습니다.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세포의 화학적 과정에 이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세포 내부의 염증을 줄입니다. 후성유전학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고 그 의미를 과대 포장해서는 안 되겠지만 후성유전학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의 의지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게 밝혀진다면 우리에게 더 큰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거부들은 노화를 막기 위한 연구에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수명은 늘린다 해도 고민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 그 연장된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생각해봐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